세계 부자 순위 1위, 2위를 다투는 일론 머스크가 또 일을 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조차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멀쩡한 사람 내에 인공 칩을 심는데 성공했다. 그러네요. 그렇죠. 헤드라인만 보면 깜짝 놀랄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뭐 깊이 봐도 조금 놀랄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 CEO가 이 뇌를 연구하는 뉴럴링크라는 스타트업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머스크가 SNS에 트윗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뉴럴링크의 첫 환자가 뇌에 인공 칩을 이식받았고 환자 회복 상태 양호하고 초기에 뉴런 스파이크 감지 잘 된다. 그러니까 칩이 잘 작동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트윗 하나 조회수가 10시간 만에 2,500만을 돌파를 했어요. 네. 아, 멀쩡한 사람은 그래도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도 사람의 뇌에 칩을 인식하고 뭐 기계를 이식한다? 이 생각만 들어도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이 인공 칩은 뭐 때문에 이렇게 이식을 하나요? 역할이 뭐예요? 이 뉴럴링크가 이번 이식 실험에 참가할 참가자 모집할 때 어떤 조건 내걸었는지 보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 경추, 이 목 쪽의 척추 부상이나 온몸에 근육이 굳는 이 누게릭병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지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원을 모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실험하는 거는 뇌는 깨어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환자들을 위한 이 기술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이런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의학용어로 감금 증후군 뭐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의식은 있지만 몸을 못 움직여서 의사소통이 좀 어렵거나 불가능한 이런 사람들의 뇌에 아주 작은 컴퓨터를 이식해서 컴퓨터가 뇌에 이 전기 신호를 읽고 그 신호를 다른 컴퓨터나 전자기기에 전달해서 마치 이제 텔레파시처럼 예.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단계가 현재 뉴럴링크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네. 이 기술이나 방식을 이제 침습적 BCI 뭐 전문 용어로는 예.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칩이 뇌의 신호를 어떻게 읽느냐 살펴보면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이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에 불과한 가느다란 실 이거를 예. 신경망처럼 써요. 이거를 예. 전극을 코팅한 다음에 뇌 표면에 박음질을 한다고 합니다. 뇌 표면에 박음질을 한다. 야, 표현 듣고 보니까 더 무서운데요.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뉴럴링크의 홈페이지 가보면은 예. 칩뿐만 아니라 이 시술을 위한 박음질 로봇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박음질용 바늘도 사람 머리카락보다 되게 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요. 이게 어쨌든 수술이 필요한데 머스크가 내놓은 계획에 따르면은 드릴로 두개골을 열거나 하는 대신에 레이저로 미세하게 천공 구멍 내가지고 라식 수술처럼 이 머스크의 말에 따른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봐야겠죠. 예. 라식 수술처럼 전신 마취도 필요 없는 시술로 퇴원도 빠르고 이런 식으로 이 칩을 뇌에 이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신은 멀쩡한데 네. 몸을 못 움직여서 몸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탈출구가 되는 좋은 기술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잘 보셨습니다. 이게 이 뇌라는 게 전기 신호도 있지만 화학적 신호도 있잖아요. 예. 호르몬 같은. 네. 그러니까 이 관련 논문이랑 책 같은 거 급히 찾아보니까 저도 잘 몰라서 이 뇌에서 만드는 전기 신호를 컴퓨터 칩이 읽거나 이번에 뉴럴링크가 하는 반대로 뭐 컴퓨터 칩이 전기 신호를 뇌에 보내서 자극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고요. 네. 뇌의 화학적 신호를 분석하거나 만들어내서 뇌에 반대로 자극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들이 뇌의 화학적 신호까지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뉴럴링크식의 기술이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뇌전증, 간질이라고 하죠. 또 치매같이 뇌질환 자체를 치료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저는 빨리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의학적인 성과가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제가 우려했던 것은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인간이 AI 위협과 싸워서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뇌에 전자두뇌를 인식해서 그래서 인간 지능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얘기해서 IQ를 높이는 그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인간의 몸 어디 안에 칩 같은 걸 모든 사람이 다 넣고 다니는 뭐 그런 세상도 도래할 수 있다. 뭐 이런 발언들을 맞아요.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듣고 보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언급했던 공상과학 기술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의료 기술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수준으로는 의료기술적인 측면이 1차적인 단계로 보이고요. 네. 지금 우리한테 뉴럴링크라는 이름이 가장 유명해졌지만 뭐 미국이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은 뭐 싱크론이라든가 네. 뭐 프로비전 뉴로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우리가 잘 몰랐던 기업들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예. 뇌와 전자 두뇌, 뭐 뇌와 인공지능 연결하는 게 아주 공상과학적인 게 아니게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예. 뉴럴링크 기업 가치,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게 허황되느냐 허황되지 않느냐 보려면은 기업 가치 얼마나 평가를 하느냐 볼 수가 있는데 지난해에만 50억 달러, 우리 돈 한 6조 원 이상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야.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머스크가 자신 있게 얘기했던 예. 그런 저희가 초인간이라고 하던데 예. 초인간을 탄생시키는 것도 조금 더 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머스크가 바라는 또 이 뉴럴링크가 추구하는 한 방향인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네. 트랜스 휴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뇌와 인공지능 연결해서 보다 강한 능력을 갖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건데 뇌 과학이 발전하면 이 방향으로 산업 자체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에 대한 초기 연구가 대부분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연구도 완료가 된 거예요. 초기 기술로는. 예, 이거 이런 비유 표현 드리면 이것도 옛날 사람 되는데 우리 모두 천재 소녀 둑이 되는 건가? 아,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참 그렇죠. 이렇게 다 뭔가 이렇게 인위적인 게 올바른 건지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연구까지 대부분 완료가 됐다니까 참 더더욱 당혹스럽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기술이 도입되게 되면 뭐 다른 산업이나 아니면 어떤 산업이 도대체 어떻게 발달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가까운 우려 쪽에 꼭 이렇게 아까 침습적, 그러니까 심는 거 아니더라도 어떻게 이쪽 산업이 발전되느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Y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전자약이라는 걸 개발하는데 예. 머리에 기계를 씌워서 뇌파를 자극하고 뭐 우울증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상급 종합병원들에 도입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예. 뇌와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기술을 학계에서는 인지 증강 기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복잡한 내용 과감히 생각하고 말씀드리면은 예. 뉴럴링크식으로 인공지능 칩 삽입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뇌파를 자극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걸 통해서 사람의 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 자체를 강화하는 건데 이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예. 휴먼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쟁 속에서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다가올 미래인 시작이 것 되는 같은데 거죠.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정신적 능력뿐만 아니라 신체적 능력도 강화시킨다.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 같은 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좀 더 잘하고 싶다면 외국어 집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머리에다 딱 꽂으면 정말로, 예. 진짜 그러면 외국어를 배우는 거고 하나 꽂아놓고 업데이트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이거 믿기지도 않는 그런 얘기들인데 그러면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제가 생각하는 진화라는 것은 사람이 자꾸 오랜 세월 동안 거듭나는 과정 네. 이런 걸 저는 진화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맞죠. 이제는 그러면 이런 기계가 우리 몸과 부착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 기계를 통해서 진화를 한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 약간 섬뜩해 보이기는 하죠. 그러니까요. 이 영화 같고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해요. 다가오는 미래니까. 예. 이 생리학적이나 영양적 관점에서 보면은 인류가요 최근 200년 사이에 사실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기술 발전이든 아니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뭐 비료 개발에서 인류 굶주림 해결한 뭐 프리차버 때문이든 그런데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제목이 뉴럴링크라고 우리나라 교수님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미국 남성의 평균 신장과 몸무게가 1850년에는 작았는데 이게 1980년으로 올라오니까 네. 되게 증가한 거예요. 평균 키가 10cm 정도 차이가 난 건데 그때 남성과 1850년대 남성 붙여놓으면 다른 종족 같겠죠. 그리고 인류 평균 수명이 20세기 초에 44세였는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 지금 82세 넘습니다. 그렇네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우리는 지금도 진화 중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기계가 접목된 뒤에는 어떤 변화가 또 있을지 걱정도 되는데 이러다가 이 기계라는 게 이게 왠지 비싸 보이는데 특정 계층만 또 이용하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도 드네요. 그런 게 되면은 또 막아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이게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또 대응을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